자, 방송합시다. 오늘은 어제 무문 뭐였죠? 무문 세 공 세왕공기였나? 아, 무문 세왕공전이군요. 무문 세왕공전에 이어서 오늘은 왕위 이유부전입니다. 왕위 이유부전. 왕씨, 위씨, 그 다음에 두 명의 유씨, 그 다음에 부씨. 이렇게 각각이 누구냐면은 왕찬, 위기, 유이, 유소, 부하 이렇게 5명입니다. 자 보죠. 왕찬입니다. 왕찬이 먼저입니다. 자, 왕찬은 자가 중선이고 산양군 고평현 사람이다. 산양이 어디더라? 산양이 여기네요, 그죠? 창읍이 여기구나. 제음 옆입니다. 산양. 양나라 북쪽이고요. 자, 증조부 왕공과 조부 왕창은 모두 한나라 때 삼공을 지냈다. 부친 왕겸은 대장군 하진의 장사였다. 하진은 장사는 힘쓰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 그냥 벼슬 이름인 것 같아요. 하진은 왕겸이 저명한 삼공의 후예였으므로 인척 관계를 맺으려고 자신의 두 딸을 보여 선택하도록 했지만 씨발 선택도 아냐? 왕겸은 허락하지 않았다. 병 때문에 면직되었고 집에서 죽었다. 헌제가 서쪽으로 옮겼을 때 장안으로 그 동탁 따라 한 걸 의미하죠. 왕차는 장안으로 이주했는데 좌중랑장 채용은 그를 만나보고 기이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채용은 재능과 학문이 탁월해 조정에서 귀하게 여기고 중시했으며 항상 거마가 마을을 메웠고 빈객이 집에 가득 앉아 있었다. 왕찬이 문 밖에 있다는 말을 듣고 채용은 신발을 거꾸로 신고 그를 영접하였다. 왕찬이 들어오자 빈객들은 그가 나이가 어리고 용모도 왜소하였으므로 매우 놀랐는데 채용이 말했다. 이 사람은 왕공의 손자로서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으며 나는 그만 못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서적과 문학작품을 모두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왕찬은 17살에 사도로 초빙되었고 조서를 받아 황문시랑으로 임명되었는데 장안이 혼란스러웠으므로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형주로 가서 유표에게 의탁했다. 형주로 갔군요. 동탁이 한창 장안에서, 여기 장안 있죠? 장안에서 깽판을 치고 있을 때 유표는 여기 북형주 일대, 그리고 남형주도 이제 유표의 세력권이었는데 북형주 일대에서 이제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때 유표한테 갔다는 거겠죠. 야, 근데 17살에 사도로 초빙됐다는 거는 아무리 장안 정부가 개판이라 그래도 이게 엄청난 건데, 사도라는 게 되게 높은 직책이거든요. 자, 유표는 왕찬의 용모가 추하고 신체가 허약하며 경박하다 하여 중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표가 안 되는 거야. 유표가 죽은 후 왕찬은 유표의 아들 유종에게 조조에게 귀할 것을 권했다. 조조는 왕찬을 초빙해 승상연으로 삼았으며 관내우자기를 하사했다. 조조가 한수가에서 죄연을 베풀었는데 왕찬이 축배를 들며 축하의 말을 했다. 한수가 요강입니다. 요강. 여기 그 한중에서 이렇게 양양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요강. 아마 그 조조가 이제 어딥니까? 그 형주로 들어왔을 때 그 그 하복 조지고 형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아마 그때 이야기겠죠. 자, 지금 원소는 하북에서 일어났으며 의지하는 사람이 많고 뜻을 세워 천하를 겸병하려 합니다. 아니네? 아니네? 잠깐만,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뭐지? 이상한데? 그 시점이 그게 맞는데? 왜 원소 얘기를 하지? 일어났다 그런 말인가? 지금 일어나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났었다 그런 말인가? 자, 지금 원소는 하북에서 일어났으며 의지하는 사람이 많고 뜻을 세워 천하를 겸병하려고 합니다. 그가 현인을 좋아해도 등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능 있는 선비들은 그를 떠납니다. 유표는 형초라는 거는 여기 요 지역을, 뭐야 갑자기, 잠깐만요. 형초라는 것은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요 지역 전부. 요 지역이 옛날 초나라가 있던 곳이거든요.
형이라는 게 아마 초나라를 낮춰 부르는 말이지 싶은데 그래서 그냥 요 지역을 이제 형초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나라라 그러기도 하고. 자, 아무튼 유표는 형초에서 동요됨이 없이 앉아서 시세의 변화를 관망하다가 스스로 주나라 문왕과 같은 명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란을 피해 형주로 간 선비들은 모두 이 나라의 준걸들입니다. 유표는 그들을 등용할 줄을 몰랐으므로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보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공은 조조 얘기합니다. 조조. 유부녀 헌터는 기주를 평정하던 날 수레에서 내려 군대를 정돈하고 그곳에 호골들을 받아들이고 기용의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장강과 한수 지역을 평정하고 그곳에 어진 사람들과 뛰어난 인물을 초빙하며 그들을 관직에 올려놓아 천하로 하여금 당신에게 마음이 돌아가고 당신의 풍채를 바라보며 다스림 받기를 원하도록 했습니다. 장강은 아닙니다. 자, 문인과 무인이 함께 기용되고 영웅은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왕의 거동입니다. 후에 왕차는 군모 죄주로 승진했으며 위나라가 건립되고 나서는 시중에 임명되었다. 왕차는 박학다시가였으므로 묻는 것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당시 과거에 예의제도가 폐지되거나 느슨하게 되었는데 요거는 예의제도라는 게 옛날 과거제도 뭐 그런 말 같은데요. 옛날의 과거제도, 과거의 예의제도, 옛날의 과거제도란 말로 이제 번역하신 것 같은데 좀 의미가 불명확하네요. 한자도 없고. 자, 아무튼 폐지되거나 느슨하게 되었는데 제도를 일으키고 만든 것이 왕찬이 항상 주재했던 것이다. 과거를 새로 치르게 한 것이 바로 이제 왕찬인가 보네요. 자, 이전에 왕찬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길가에 세워진 비석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암송할 수 있습니까? 왕찬은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것을 외우도록 했는데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이 바둑 두는 것을 보다가 바둑알이 흩어지자 왕찬은 그것을 원래대로 복원시켰다. 바둑을 두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므로 수건으로 바둑판을 가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다른 바둑판에 바둑알을 배열하도록 하고는 서로 비교했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의 기억력과 암기력은 이처럼 뛰어났다. 왕찬은 본성이 계산에 뛰어났으므로 산법을 만들어 대략 그 이치를 다하였다. 글을 잘 지어, 산법이라는 건 계산법 그런 말입니다. 글을 잘 지어 붓을 들며 문장이 되었고 고쳐서 바로잡을 것이 없었다.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미리 구상을 하고 반복하여 생각해도 그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저작으로는 시, 부, 논, 의 60편이 있다. 자, 건한 21년입니다. 216년 조조를 따라 오나라를 정벌했다. 아마도 유수구에서 싸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죠. 유수구가 여기 어딘가? 유수구가 어딜까요? 여기네요.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가서 진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거겠죠. 자, 건한 22년입니다. 길에서 병사했는데 봄에 뭐 길에서 병사했어? 당시 41살이었다. 일찍 죽었네. 왕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위풍의 반역에 연루되어 처형되었으므로 후사가 끊겼다. 아, 요건 아쉬운 대목이네요. 본인은 그래도 죽진 않았네. 위풍의 반란이라는 거는 정확히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조조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조조가 살아있을 때 이제 조비가 업을 맡아서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위풍이라는 놈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한번 나라를 뒤엎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고관들의 자제가 많이 연루돼가지고 좀 피를 많이 봤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왕찬의 자제도 아마 연루됐던 모양입니다. 말을 되게 잘했다 그러던데. 자, 처음 조비가 오관장으로 있을 때 평원 후 조식과 함께 문학을 좋아했다. 북해 사람 서간의 자는 위장, 광릉 사람 진림의 자는 공장, 진류 사람 완우의 자는 원유, 연암 사람 응창의 자는 덕련, 동평 사람 유정의 자는 공간인데 왕찬은 이들과 함께 조비의 친구로 사랑을 받았다. 서간은 사공군모 죄주 연속과 오관 장문학으로 임명되었다. 다 관직 이름입니다. 진림은 이전에 하진의 주부로 임명되었다. 하진이 환관들을 주살하려고 했지만 태우는 하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죠. 그래서 하진은 사방에 동맹한 장수들을 소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병사를 이끌고 경성으로 향하도록 해
태우를 협박하려고 했는데 진림이 그에게 건의했다. 역에서 설령 사슴을 쫓을 때도 우관이 없으면 잡지 못한다라고 했고, 속담에 눈을 가리고 참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릇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속여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물며 국가의 큰일인데 속여서 세우겠습니까? 지금 장군은 조정의 권력을 총괄하고 병권을 장악해 용이 비상하고 호랑이가 질주하는 것과 같은 위풍이 있으므로 높든 낮든 간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은 커다란 화로를 달궈서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태우가 뭐라 그러든 간에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새끼들 불러가지고 일을 키우냐, 분명히 문제 생길 텐데, 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장군은 조정의 권력을 총괄하고 병권을 장악해 용이 비상하고 호랑이가 질주하는 것과 같은 위풍이 있으므로 높든 낮든, 요건 읽구나. 자, 그러나 당신이 빠른 속도로 천둥과 번개를 치고 직권 행사에 결단을 세운다면 비록 일상적인 도의에 위배되거나 합치되더라도 사람과 하늘 모두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히려 수중의 무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고 있습니다. 대군이 집결하면 강한 자가 영웅이 됩니다. 이른바 무기를 거꾸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자루를 쥐어주는 격이니 당신은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고 단지 좆되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좆됐습니다. 하진은 진림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은 좆됐다. 진림은 기주로 피난 갔으며 원소는 그로 하여금 문장을 주관하도록 했다. 그래서 진림이 원소 밑에 있었군요. 원소가 패하자 진림은 조조에게 돌아갔는데 조조가 말했다. 그대는 옛날 원소를 위해 경문을 지을 때 단지 나의 죄상만 열거하고 그쳤어야 했습니다. 죄악을 비방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국한되어야 하거늘 무엇 때문에 위로 우리 부친과 조부에까지 이르렀는가? 왜 패드립을 쳤느냐? 그 원소가 조조하고 싸울 때 그 진림을 시켜가지고 조조 욕해라라고 해서 이제 경문을 돌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조조 아빠하고 조조 할아버지도 욕을 해서 아마 조조가 화났던 모양입니다. 조조한테 왜 유부녀를 노리냐고 물었으면 아마 더 좋았을 텐데. 자, 진림이 사죄하자 조조는 그의 재능을 아껴 책망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완우는 어려서 채용에게 학문을 배웠다. 요거는 다 왕찬 친구들 이야기네. 건한연간에 도호, 조홍이 서기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완우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조조는 진림과 완우를 동시에 사공 군모 죄주로 임명해 기실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실은 뭔지 모르겠네요. 뭐 사공 군모 죄주가 담당하는 뭐 관청 같은 거겠죠. 군사나 나란 일에 관한 문서나 경문은 대부분 진림과 완우가 만들었다. 요런 관직이군요. 진림은 기실이라는 게 실자가 방실자고요. 기자가 이제 기록하다 할 때 그 기자인데, 아마 문서 만들거나 뭐 그런 공문서 만들거나 뭐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왜 공문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자, 진림은 문화독으로 옮겼고 완우는 창조연속이 되었다. 창조연속 이렇게 읽는 게 맞겠다. 자, 응창과 유정은 각각 조조에게 초빙 뒤에 승상연속이 되었다. 응창은 평원 후에 서자가 되었고 후에 오관장문학이 되었다. 유정은 불경죄로 형을 받았고 형이 끝나자 서리에 임명되었다. 모두 수십 편의 문과 부를 지었다. 물 좀 봅시다. 아이씨, 엄청 기네. 자, 건한 17년 완우가 죽었다. 건한 22년 서간, 진림, 응창, 유정이 죽었다. 조비는 완성현의 영 오질에게 편지를 써 말했다. 오질은 조비 친구죠. 작년에 역병이 유행해 친척과 친구 대부분이 병에 전염되었고, 역병 때문인가 보다. 갑자기 한꺼번에 죽길래. 서간, 진림, 응창, 유정은 동시에 세상을 떠났소. 고금의 문인들을 살펴보면 사소한 지키지 않았고 명예와 절조가 스스로 확립될 수 있었던 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서간만은 교양과 질박함을 갖추었고 명리를 탐내는 마음이 없었고 욕심이 없었으며 기산의 뜻을 품고 있으므로, 기산이라는 것은 음둔한다, 뭐 그런 말이랍니다. 조화를 이룬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중론을 20편 넘게 지었는데 문사와 내용이 단하에 충분히 후세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응창은 항상 작품을 지으려는 뜻을 갖고 있었으며 재능곽식은 책을 짓기에 충분했지만 아름다운 뜻은 완수하지 못했으니 실로 애석합니다. 진림의 장과 표는 문체가 강건했지만 약간은 번잡했습니다. 장하고 표는 둘 다 글 종류일 겁니다. 자, 유정은 편안한 기상이 있었으나 강건함이 부족했습니다. 완우의 서와 기는 매우 아름다워 읽으면 즐거웠습니다. 왕차는 사와 부가 뛰어났는데 이것도 매나 글 종류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몸이 약해 문장을 세울 수 없었으나 그가 만든 좋은 작품은 고인들도 넘지 못했습니다. 옛날 배가는 종자기 때문에 금슬에 현을 끊었고 공자는 자로 때문에 육장을 엎었습니다. 요 자로 이야기는 그 공자세가에 나오나? 공자세가에도 나오고 싶고 아마 공자 제자 열전에도 나오지 싶은데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로가 이제 위나라에 그 전국시대 그 위나라 말고요 그 춘추시대에 있던 그 희성제후국 위나라에 저 정치하다가 그때 반역에 휘말려가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자로를 죽인 놈들이 그 자로를 고기 포로 만들어서 육포로 만들어가지고 공자한테 보냈어요. 정신병자 새끼들이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공자가 그 고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육포를 안 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공자가 이제 인육을 즐겨 먹었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뭐 그런 말을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상식 있으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전자는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비운을 만난 것을 동의하고 후자는 문화생을 구하지 못해 상심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고인에게 미치지는 못해도 한 시대의 준건입니다. 영천 사람 한단순과 번음, 진류 사람 노수, 패국 사람 정의, 정익, 홍농 사람 양수, 한해 사람 순위 등 또한 문체가 있었지만 7사람과 함께 논할 수는 없다. 아까 이제 그 왕찬하고 그 친구들이 훨씬 뛰어났단 말이네요. 자, 응창의 동생은 응거와 응거의 아들 응정은 모두 문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응거는 관직이 시중까지 이르렀으며 응정은 함희연간의 참상국 군사가 되었다. 참상국 군사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자, 완우의 아들 완적은 재능이 뛰어나고 문체가 화려했지만 세상의 구속을 싫어하고 방탕하였으며 욕심이 적고 장주를 모범으로 삼았으며 관직은 보병교회에 이르렀다. 장주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장자입니다. 장자. 노장할 때 장자. 이 완적 이 사람이 아마 그걸걸요. 그 중림칠연 중에 한 명일걸. 당시에 초군 사람 해강이 있었는데 문사가 웅장하고 화려했다. 노자와 장자를 말하기 좋아하며 기이함을 숭상하고 협기를 중시했다. 경원연간에 이르러 사건이 연루돼 주살되었다. 해강도 중림칠연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다 경원연간이라 그러는 거는 아마 사마소가 집권할 때 당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이 썩어 문드러질 때죠. 자, 경초연간에 합의의 환위는 연고도 없고 낮은 친분 출신이지만 18살에 혼여경을 지었으며 도가의 가르침에 따라 의견을 나타냈다. 제국의 제나라의 문화서좌와 사도설이 임명되었고 나중에 안성현의 영이 되었다. 이 사람도 중림칠연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 오질은 제음 사람이고 문학적 재능이 있어 조비에게 좋은 대우를 받았으며 관직은 진위장군과 가절 도독 하북 제군사까지 승진했고 여러 해 봉해졌다. 왕찬 열전이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 사실은 왕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왕찬과 그 친구들과 그 다음에 중림칠연까지 조금 나오네요. 완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해강도 나오고 그렇네요.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자, 이야기들이. 자, 그 다음은 위기입니다. 위기. 자, 위기는 자가 백유이며 하동군 안읍현 사람이다. 하동의 안읍은 여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전국시대 위나라의 조기 수도가 바로 여기죠. 안읍이 여기입니다. 장안하고 홍농 근처.
자, 어려서부터 조숙했고 재능광문으로 칭송받았다. 조조는 그를 불러 사공연 속으로 삼고 무릉현의 영과 상서랑에 임명했다. 조조가 원소를 정발하려 할 때 유표는 군대를 일으켜 원소를 구원했으나 관중의 모든 장수들은 중립을 지켰다. 조조가 그러니까 지금 조조하고 원소하고 싸움이 났을 때 유표는 원소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들었어요. 적극적으로만 거청을 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찬가지로 원소의 동맹군이 돼서 조조를 조질 수 있었던 관중의 장군들은 나중에 보는 것처럼 이제 마등하고 한수 같은 사람들은 아예 조조 편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특별한 움직임 없이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익주목 유장과 유표가 틈이 벌어지자, 자, 익주목 그 당시에 여기 있던 유장, 아직 유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유장하고 유표 사이가 틈이 벌어지자 위기는 치서시여사가 되어 익주의 사신으로 갔다. 유장으로 하여금 군대를 파견해 유표의 군대를 견제하도록 했다. 장안에 이르렀는데 길이 막혀 나아갈 수 없자, 그렇게 하려고 이제 장안까지 왔는데, 유장한테 그렇게 하려고 장안까지 왔는데 여기 장안이죠. 길이 막혀 나갈 수 없자 관중에 남아 진지를 구축했다. 당시 많은 유민들이 관중으로 돌아왔는데 관중의 여러 장수들은 그들을 대부분 불러서 부하로 삼았다. 위기는 순욱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 관중은 비옥한 땅이지만 갑자기 기근과 동난을 맞아 백성들 중에 형주로 흘러들어간 수가 10만이나 되는데 이들은 고향의 안녕함을 듣고 모두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는 스스로 살 방법이 없고 장수들이 각기 다투어 불러 부하로 삼고 있습니다. 군현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하므로 그들과 싸울 수 없고 병사들은 강성합니다. 하루아침에 변고와 동난이 발생하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소금은 국가의 큰 보물인데 동난 이래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응당 옛날처럼 사자를 두어 소금 매매를 감독해야 하며 그 이익으로 얼룩소를 사 도달오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미천은 주자는 거죠. 정착할 미천. 농경을 장려하고 곡물을 축적해 관중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반드시 주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사르교위에게 관중에 남아 다스려 그들의 주인이 되게 한다면 장수들의 힘은 나날이 적어질 것이고 관리의 백성들은 나날이 풍성해질 것이니 이는 근본을 강하게 하고 적을 약하게 하여 유리한 계책입니다. 그 동탁이 난리치던 시절에 동탁하고 이각하고 곽사 등등이 이제 관중에서 난리치던 시절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형주로 많이 들어갔대요. 형주로 들어가는 길은 있거든요. 남양하고 형주로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조조가 장안을 먹고 장안 통치가 이제 안정되니까 그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양주의 군벌들이 옹양주의 군벌들이 그 잡아가지고 그걸 자기 부하로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조 입장에서는 뭐 짧게 보면은 그 옹양주의 통치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 장안이 위태로운 거지만은 멀리 보면은 그 왼쪽 팔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순욱한데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안정시켜야지 쟤들이 군벌한테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순욱은 그의 의견을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는 그의 건의를 받아 들여 처음으로 알자보갸를 파견해 염관을 감독하도록 하고, 염관이라는 것은 소금, 사례교위에게 홍농군을 다스리도록 했다. 홍농이라는 것은 여기 장안에 여가 장안이죠. 여기 홍농, 장안 오른쪽에 있는 곳입니다. 관중이 복종하자 순욱은 곧 위기를 불러들이도록 진언하고 이를 계기로 상서로 승진시켰다. 자, 위나라가 세워진 이후 위기는 시중으로 임명되었고 왕찬과 함께 예의제도를 관장했다. 조비가 왕위에 오른 후 상서로 전임되었다. 오래지 않아 한나라 조정으로 돌아가 실왕이 되었으며 한나라 헌제에게 선양하도록 권하고 선양할 조서에 초고를 만들었다.
조비가 제위에 오르자 위기는 다시 상서가 되었으며 양길정후로 봉해졌다. 자, 조이가 즉위하자 승진의 문향후로 봉해지고 시급 300호를 받았다. 위기는 상주했다. 자, 9가지 법률이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와 형벌을 판단했는데 그 내용이 미묘합니다. 백리 사방의 관리들은 모두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형법이란 국가의 매주 귀중한 것이지만 사사로이 의논하는 자들이 가벼이 하고 천하게 하며 옥리는 백성들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지만 옥리를 선발해 사용하는 자들에게 천시를 받습니다. 국가정치의 병폐가 반드시 이로부터 야기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법률 박사를 두어 서로 법률을 가르치기를 청합니다. 조에는 그의 건의를 시행했다. 당시 백성들이 빈곤한데도 노역은 끊임없이 증가했으므로 위기가 상소를 올려 말했다. 성정을 받고 본성을 연마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하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군주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부귀영화이고 싫어하는 것은 빈천하고 죽는 것이지만 이 네 가지는 모두 군주로부터 결정됩니다. 이도 왜 길어? 군주가 그것을 좋아하면 부귀영화할 것이고 군주가 그것을 싫어하면 빈천하고 죽을 것입니다. 군주의 의향에 순종하는 것은 애정이 생긴 까닭이고 군주의 의향에 거스르는 것은 증오가 생긴 까닭입니다. 때문에 신하들은 모두 주군의 뜻에 순종하려고 다투고 뜻을 거스르는 것을 피합니다. 집을 파괴해 국가를 위하고 몸을 죽여 군주를 성공으로 이끄는 자가 아니면 누가 군주의 안색을 범하고 거리끼는 것에 저촉하면서까지 계책을 세우고 진언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이 점에 유의해 살피시면 신하의 진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란 일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기 좋아해서 정치를 말하면 폐하를 요순에 비교하고 정벌을 말하면 오와 촉 두적을 너구리나 쥐에 비유하는데 신의 생각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옛날 한나라 문제 때 제후국의 세력이 강대했으므로 가인은 나라가 위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길게 탄식했습니다. 하물며 천하는 세술은 아니었으니 선비들은 힘을 다해 전마다 자신의 문제를 위하고 있습니다. 토항이 오는 사람은 사악함을 버리고 정의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없고 모두 곤란함과 위급하면서 도망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섯 나라를 분할하여 통치했을 때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리에는 밥하는 연기가 보이지 않고 유민들은 가난과 고통을 안고 있는데 폐하께서 이런 일에 충분히 유의하지 않으면 쇠망하고 피폐하다 느껴 다시는 소생할 수 없습니다. 예법에는 천자가 사용하는 기물에 반드시 금이나 옥의 꾸밈이 있어야 하고 음식과 안주에는 반드시 8가지의 진미가 있어야 하며 흉년이 되면 음식을 줄이고 복장을 소박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치와 절약의 조절은 반드시 세상의 풍요로움과 빈궁함에 의거해야 합니다. 무왕제 때 후궁의 식사에는 고기 반찬이 한 가지뿐이었고 의복은 비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리는 수식을 하지 못했고 꾸미지 못했고 그런 말이겠죠. 기물에는 붉은 칠을 하지 않았는데 이로써 천하를 평정하고 손의 자손들에게 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폐하께서 직접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임무는 군신과 상하가 함께 주의해 방책을 생각하고 국고의 재산을 계산하고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는 것입니다. 구천이 인구를 늘린 방법을 깊이 생각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지금 상방에서 제조한 금은 기물은 더욱 증가하고 공사와 부역은 끊이지 않으며 사치스러운 기풍은 나날이 성행하고 국권은 나날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한나라 무제는 신선의 도를 믿고 구름끝 이슬과 꽃가루를 함께 먹으면 장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장을 세워 구름 이슬을 얻으려 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박식하고 현명해 항상 그를 조수하셨습니다. 무제는 이슬을 구하려다 오히려 비난을 당했지만 폐하께서는 이슬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헛되이 선장을 세우셨습니다. 이익될 것도 없는데 좋아하며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니 진실로 성스러운 생각으로 마땅히 명확하게 제정해야 합니다. 끝이다. 자, 위기가 한과 위의 시대를 통해 때때로 충언을 바친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검소하게 사세요, 그런 말입니다. 앞에 상서는 검소하게 사시고 내정 좀 보세요. 사람들 힘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서를 받아 저작을 담당하고 위관의를 지었으며 위관의라는 건 아마 책 이름이겠죠. 모두 수십 편을 짓고 엮었다. 그는 고문, 전서, 예서, 초수를 좋아했으며 뛰어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건한연간 말에는 상서, 우승, 하남의 반욱이, 황초연간에는
산기상시 한 해의 왕상이 또한 위기와 함께 문장으로 빛났다. 위기가 죽자 시호를 경후라고 했다. 아들의 위관이 뒤를 이었다. 위관은 함의연간의 진서장군이 되었다. 위관 이 새끼가 그 위나라의 배신자 그 위관입니다. 진나라에 붙어먹은 그 위관입니다. 아들 그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인데 아들 레미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부견자. 자, 이번에는 유이입니다. 유이는 자가 공사이고 남양군 안중현 사람이다. 남양이 어디지? 여기 안중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네요. 뭐 이 근처이겠죠, 그죠? 네, 이 근처일 겁니다. 어딘가 있겠지. 자, 10살 때 경서를 강의하는 학당에서 놀고 있는데 영천 사람 사마휘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마휘는 누군지 아시죠? 아마 그 수경 선생일걸? 그 강의 팔아서 벤치 타고 다니는 그 아저씨. 얘야 황색이 가운데 있으니 도리에 통한다는 것을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요거는 사람이 뛰어나면은 저절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자, 유의 형 유망지는 유이입니다. 유이의 형 유망지는 당시 매우 유명했는데 형주목 유표가 그를 불러 종사로 삼았다. 그러나 그의 친구 2명은 모두 참언과 비난으로 유표에게 살해되었다. 유망지는 바른 말을 하여 가려냈는데 유표의 뜻과 부합하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유이가 유망지에게 말했다. 조간자가 명독을 살해하자 공자는 수레를 조나라로 돌렸습니다. 지금 형님이 이미 유하해가 지혜의 빛으로 세속과 동호한 것을 본받을 수 없다면 마땅히 법률을 본받아 봉토를 외곽으로 옮겨야 합니다. 형님은 집안에서 앉아서 스스로 외부 세계와 왕래를 끊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듯 합니다. 요거 전부 다 그 고사들 이야기입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나도 잘 모르니까. 자, 유망지는 그의 충고를 듣지 않다가 곧 모함을 당해 살해되었다. 법률을 본받으라는 거는 왕을 멀리하고 좀 거리를 두세요, 그런 말입니다. 자, 유이는 두려워서 양주로 도망가 조조에게 귀의했다. 조조는 그를 불러 승상연 속으로 임명했으며 오관 장문학으로 전임시켰다. 조비는 그를 그릇감으로 평가하고 초서를 익히라고 명령했다. 완에 있다가 남양에 있다가 양주로 갔다는 것은 아마 이쪽으로 갔다는 거겠죠. 자, 유이는 편지로써 답했다. 본래 존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예에서 항상 구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구구한 절개를 지키며 감히 마음대로 초서를 닦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엄격한 명령이 있는 것처럼 하고 진실로 공로와 겸허한 본뜻을 알고 있으며 결코 저것처럼 높은 특별한 출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와 같은 청빈한 선비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곽외가 연나라에서 경시받지 않았고 구구가 제나라에서 홀씨당하지 않았으므로 구구는 셈법이랍니다. 셈법. 구구당할 때 구구. 악의가 스스로 연나라를 방문하자 제나라의 폐업은 흥성했습니다. 개인의 절조를 훼손시켜 폐하의 숭고한 미덕을 성취할 수 있다면 제가 비록 어리석고 재능은 없지만 어찌 감히 사용하겠습니까? 위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유이는 황문시랑이 되었다. 조비 때죠. 조조 때네요. 자, 조조는 장안에 있으면서 직접 촉을 정벌하겠다고 생각했다. 유이가 상소를 올렸다. 한중 공격할 때쯤인가 보네요. 자, 장안에 있을 때. 성인은 지혜를 갖고 있으므로 유이가 상소를 올렸다. 성인은 지혜를 갖고 있으므로 세속의 의견을 경시하지 않고 왕이 된 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그들의 권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00년 뒤에 남길 공업을 이룰 사람은 반드시 가까운 곳으로 먼 곳을 살피고 지혜를 갖고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넓게 의견을 모으려면 반드시 뭇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과 활시위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말을 할 수는 없는 사물이지만 성인과 현인은 그것을 가까이 두어 스스로를 바로잡았습니다. 신은 재능이 부족하고 지혜가 얕지만 스스로가 다룬 가족과 다른 가죽, 그러니까 이제 무두질한 가죽 그런 건가 보네요. 활시위에 비유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아기는 약소국 연나라로 제국 제나라를 격파했는데 가볍게 무장한 병사로서 증목을 평정할 수 없었던 것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비록 약할지라도 반드시 견고해지고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는 자는 비록 강할지라도 반드시 패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제가 좀 이상했거나 읽었는데 다시 읽으면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비록 약할지라도 반드시 견고해지고 스스로 무너지려는 자는 비록 강할지라도 반드시 패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전하께서 군대를 일으킨 이래 30여 년 동안 적 가운데를 무찌르지 못한 자가 없고 강적 가운데 복종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해안의 병력은 백전백승의 위세에 있으나 송권은 오나라에서 험한 곳에 의지하고 유비는 촉에서 귀순하지 않았습니다. 우와 촉의 신하들은 기주의 병졸에 대적하지 못하고 손권과 유비의 실적은 원소의 사업에 비교되지 못하지만 원소가 망하였는데도 두 적을 아직 이기지 못하는 것은 명공께서는 현재는 어리석고 과거에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획한 자와 스스로 붕괴하려고 하는 자는 형세가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주나라 문왕은 숭을 정발하려고 3번이나 출정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와 덕을 닦은 후에야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진나라가 제후로 되었을 때 서쪽 진나라요 정벌할 때마다 반드시 항복시켰는데 천하를 변명하고는 동쪽으로 향하고 제라고 칭했으나 황제라고 칭했으나 한 백성 진섭입니다. 진섭 한 백성이 큰 소리를 내자 나라는 패망했습니다. 진섭과 오강을 얘기하겠죠. 진나라 말에 반란 일으킨 사람들. 자, 이것은 힘을 밖으로 사용하면 안에 있는 백성을 진휼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용하며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진휼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신은 변방의 적이 육국대 진나라와 맞선 적이 아니고 세상에는 인재가 적지 않아 흙이 무너져 내리는 형세일까 두려우니 이것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하에는 이중의 이익이 있고 이중의 손실이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형세에 이르러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중의 이익입니다. 얻을 수 없는 형세에 이르러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중의 손실입니다. 지금의 계획에 관해서는 사방의 험난한 지형을 헤아리고 반드시 요충지를 선택해 그곳을 지키고 천하의 뛰어난 무사들을 선발해 각 방면의 수요에 근거하여 매년 바꿔주는 것만 못합니다. 전하께서 광대한 어전에서 베개를 높이 하고 진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하셔 농업과 양잠을 확대하고 절약하고 정치하며 10년간 이러한 태도를 견제하신다면 나라는 부유해지고 백성들은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쪽을 치지 말고 그냥 백성들이나 잘 돌보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조전 앞으로 나아가 유이에게 답장했다. 단지 군주가 신하를 알아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 또한 군주를 알아봐야 한다. 지금 나로 하여금 앉아서 주문왕의 덕을 행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이 두렵구나. 이풍이 반역했는데 유이의 동생 유위가 모반에 연루되었으므로 유이는 연좌되어 처형당해야 했는데 조주가 명을 내렸다. 속향은 동생 양서로의 죄가 연좌되지 않았으니 이것이 옛 제도와 같도다. 사면한 거죠. 특별히 유의를 사면하고 세금을 묻지 않았으며 부서를 바꿔 승상창조속으로 삼았다. 유의는 상주문을 올려 감사의 말을 했다. 신의 죄는 응당 종족을 멸해하고 화는 마땅히 일족을 멸해합니다. 하늘과 땅의 필령을 만나고 때마침 오는 운행을 만나서 때로는 열을 올리고 때로는 식혀서 타 없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니 꺼진 재에서 연기가 나고 고목의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만물은 천지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에 감사하지 않는데 자기 생명을 희생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의 마음을 붓으로 서술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유의는 저서가 수십 편 있으며 정의와 함께 형법과 예절에 관해 논한 글들도 모두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조비가 왕위에 오르자 시중으로 임명되었고 관내후의 자기를 받았다. 황초 2년에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으므로 동생의 아들인 유부에게 후사를 잇도록 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유가 이게 죽일 유자인데 이게 그건데 한나라의 황성인데요. 당연히 뭐 유협도 종신인데. 이번에는 유소입니다. 유소. 마찬가지로 또 그 마찬가지로 또 한나라의 황성이네. 자, 유소는 사가 공제이고 광평군 한단현 사람이다. 한단은 여기인데 한단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광평이라 그러나? 한자도 같은데. 자, 계리가 되어 건한연간입니다. 계리가 되어 허현으로 왔다. 자, 허현 허창으로 왔답니다. 태사가 글을 올려 말했다.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을 것입니다. 유소는 당시 상서령 순욱의 관부에 있었다. 앉아있는 자가 수십 명이었는데 어떤 이는 새해에 지내는 조묘의 제사를 폐지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조회를 뒤로 물려야 한다고 했다. 유소가 말했다. 제신과 비조는 고도에 뛰어난 사관인데 수제와 화제의 점에서는 잘못해 천시를 잃었습니다. 얘기의 증자문에 제후가 천하를 아침에 아련할 때 문 앞까지 와서 예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는 4가지인데 그들이 그중 한 가지, 일식이 그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제도를 정할 때 변이 때문에 먼저 조례를 폐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때는 재난과 변괴가 점점 사라져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리 알아보는 기술에 잘못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순욱은 그의 말에 매우 찬성하였다. 명령을 내려 조회를 옛날처럼 하도록 하자. 일식 또한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어사대부 희려가 유소를 초빙하려는데 마침 희려는 면직되었다. 유소는 태자 사인에 임명되고 비서랑으로 승진했다. 자, 황초 연간입니다. 상서랑과 산기시랑이 되었다. 조서를 받아 오경에 관한 여러가지 서적들을 모으고 분류해 황람을 만들었다. 조회가 즉위하자 지방으로 나가 진류태수가 되어 교화를 존중했으므로 백성들은 그를 칭찬했다. 진류는 여기죠. 여기 있네요. 수도권이네. 불러서 기도위로 임명하고 의랑, 유억, 순선 등과 법령을 제정해 신율 18편을 짓고 율략론을 썼다. 산기상시로 승진했다. 이때 공소년이 손권으로부터 연왕의 자코를 받았다는 것을 듣고 논의하는 사람들은 공소년의 계리를 역류하고 병사를 파견해 그를 토벌하자고 주장했다. 공소년 때군요. 공소년이 이제 요동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공소년에 좀 그 스탠드가 좀 미묘했어요. 이게 그 손권이 좀 호구처럼 굴었거든요. 손권이 이제 공소년한테 이제 그 얘도 이제 거의 독립 세력이니까 그 한번 같이 위나라를 조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도 주고 뭐 연왕으로 임명도 해주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공소년이 이제 손권을 또 엿먹였거든요. 뒤통수를 쳐가지고 뭐 사자를 죽이고 선물은 받고 아무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되게 미묘한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위나라에서도 공소년의 이제 행적이 그렇게 탐탁치 않으니까 조지자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소는 말했다. 옛날 원상 형제는 공손연에 붙이는 공손강에 의지했는데 공손강은 그들의 머리를 베어 보냈습니다. 이것은 공손연의 선대가 충절을 지킨 것입니다. 또 전애들은 이래 허와실이 분명한지 알 수 없습니다. 고대에는 먼 곳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으로 덕을 닫고 그들을 정벌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 것을 중요시 했기 때문입니다. 공손연에게 관대하게 대하여 그가 스스로 새로 바꿀 기회가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후에 과연 공소년은 송권의 사자 장미 등의 머리를 베어보냈다. 유소는 일찍이 조도부를 지었는데 조회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유소에게 돛을 내려 허도부와 낙도부를 짓도록 했다. 당시 나라 밖에서는 전쟁이 계속 일어났는데 안에서는 궁전을 짓고 있었다. 유소는 2편의 부를 지었는데 모두 풍자와 가난의 뜻이 내재되었다. 네, 창룡연간입니다. 이번엔
이때까지는 공소년이 아직 그 모반을 일으키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모반 일으킨 것도 나중이니까. 자, 이번엔 청룡연간입니다. 오나라가 합비를 포기했다. 합비는 여기죠. 여기가 합비죠. 허페이. 합비. 당시 동쪽에 있던 관리와 병사들은 모두 교대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정동장군 만총은 표를 올려 중앙군의 병사를 요청하고 아울러 휴가 중인 장수와 병사를 불러 집결을 기다렸다가 오를 공격하기로 했다. 유서의 의도는 이러했다. 적은 방금 합비에 도착했으므로 싸우려는 마음이 한결같을 것이고 기계는 날카로울 것입니다. 만총은 적은 수의 병사로 그의 영지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만일 즉시 나아가 공격한다면 결코 적을 제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총은 구원병을 청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먼저 보병 5,000명과 정예기병 3,000명을 파견해 군대가 선봉에서 출발할 때 대군이 길을 가는 소리를 내면 강력한 영지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기병이 합비에 도착한 후 뒤를 흩어지게 하고 깃발과 북을 많이 설치해 적에게 성 아래의 병력을 과시하도록 합니다. 적을 유인하여 끌어낸 후 돌아가는 길을 막고 양도를 끊어야 합니다. 양도라는 것은 뭐 군량 수송로겠죠. 적은 대군이 왔고 기병이 배후를 끊었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두려워하여 급히 달아날 것이니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을 격파시키게 됩니다. 황제는 그의 건의를 따랐다. 군대가 합비성에 도착하자 적은 과연 물러나 돌아갔다. 당시 황제는 조서를 내려 현명한 사람을 널리 구했다. 산기시랑 하우해가 유서를 전가하며 말했다. 저는 항상 유서를 관찰했는데 충성심이 깊고 생각이 깊으며 여러 방면의 재능이 있고 복잡한 능력은 넓고 깊은 원류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크건 작건 재능이 있는 신하들은 모두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선비들은 그의 온화하고 단정한 품행에 감복하고 청정한 사람들은 그의 심원하고 겸허함을 흠모하며 문학하는 선비들은 그의 추리가 상세하고 정밀함을 칭찬하고 법률에 익숙한 선비들은 조문에 대한 그의 정확한 판단을 알고 있으며 사색하는 선비들은 그의 깊고 확고한 사고를 알고 있고 문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의 저서 논문 운필을 좋아하며 제도를 제정하는 선비들은 그의 역사적 변천의 계략과 근본의 밝음을 찬미하고 계책을 세워 도모하는 사람들은 그의 생각의 민첩함과 미묘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러한 평론은 모두 자기의 장점을 취해 그의 지류를 열거한 것입니다. 신은 누차에 걸쳐 그의 청담을 들었고 그의 깊은 원인을 보았으며 오랜 세월 감화를 받았고 마음속으로 그를 존경하였으니 진실로 조정을 위해 그의 기량을 특별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이라면 기틀이 되는 일을 보조하고 측근에 두어 의견을 말하도록 하며 받아들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도와 함께 용성해야 하는데 세속에 항상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폐하께서 여유로울 때 의견을 듣는 은혜를 베풀고 저 유소로 하여금 폐하가 한가하고 기쁠 때 제 의견을 면전에서 다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폐하의 덕음은 전해질 것이고 폐하의 광해는 나날이 새로울 것입니다. 자, 경초연간입니다. 오래 살았네요. 조서를 받아 도관고과를 지었다. 도관고과는 글 이름이겠죠. 유소가 상소를 올렸다. 백관에 대한 근무평가는 국가정치의 중요한 기틀이지만 역대로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정치의 법전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보충되지 않았고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가 뒤섞여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폐하는 성인의 위대한 지략으로 국가기강의 느슨함을 가슴 아파하고 내심 걱정하다가 밖으로 조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신은 폐하의 넓은 은혜를 입어 우매함을 깨우치고 도관고과 72조를 지었으며 또 설약 한 편을 지었습니다. 신은 학문이 적고 식견이 얕으므로 실제로 폐하의 뜻을 널리 선양하고 법전을 지어 제도를 정하는 일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응당 예약 제도를 제정해 풍속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악론 14편을 지어 완성하였으나 위로 바치지는 않았다. 마침 조회가 붕하였으므로 시행하지 못했다. 자, 정시연간입니다. 경학을 손에 들고 강의했으므로 관내후의 자귀를 받았다. 그가 평생 편찬한 저술은 법론, 인물지 등 100여 편이 넘었다. 100여 편이 있다. 죽은 후 광록군으로 추정됐으며 아들 유림이 후사를 이었다. 유서와 같은 시대에 산 동의 사람 무습 또한 재능과 학식이 있었으며 많은 문장을 썼다. 관직은 상서, 광록군까지 이르렀다.
무습의 친구 사냥사람 중장통은 동안 말기에 상서령으로 임명되었으나 요절했다. 창언을 지었는데 언사가 아름답고 불만했다. 산기상시 진류사람 소림과 광록대부 경조사람 위탄, 경조는 장안입니다. 악간태수 초곡사람 하우해, 진류태수 임성사람 손해, 낭중령 하동사람 두지 등도 문장과 불을 써서 잔부채상에 전해졌다. 라고 하네요. 학자네, 학자야. 이번 열전은 학자들에 관한 이야기네. 원래 학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재미가 없지. 원래 전직남 재밌잖아요. 당사자면 재미없죠. 자, 부하전입니다. 이번에는 부하 위나라 말기 사람입니다. 위나라 말기 사마수의 부하고, 부하는 사마수의 부하지. 그래. 자, 부하는 자가 난석이고 북지군 이양현 사람이며 부계자의 후손이다. 부계자는 누군지 모르겠다. 북지는 여기입니다. 장안 북쪽. 여기가 북지입니다. 이양현도 여기네요. 지소가 여기 있나보다. 자, 부소는 황초연간에 시중상서를 지냈다. 부하는 약관의 나이일 때부터 이름을 알렸으며 사공 진군에게 불려가 속관이 되었다. 당시 산기상시였던 유소가 관리들에 대한 공적평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삼공의 관소에서 토론하게 되었다. 부하는 유소의 주장을 비난하며 논술했다. 황제의 제도는 방대하고 깊으며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오묘하고 심오하다고 들었는데 만일 재능 있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도는 실행될 수 없을 것이니 신령스럽게 그것을 밝히는 것은 그 인물에게 달려 있습니다. 왕의 제도가 훼손된 이후로 성인의 도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정교하고 아름다운 말은 이미 손실되었습니다. 육경은 더럽혀지고 흠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인의 도는 방대하고 깊지만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깨우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소의 관리에 대한 공적 평가 논의는 비록 이전 시대의 임용과 파면에 관한 문장에서 근거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 제도는 정말로 결여되고 흩어져 잃어버렸습니다. 예중, 현조라는 것은 오직 주대의 절대뿐입니다. 밖으로는 후와 백을 세워 구복을 보호하고 안으로는 여러 관직을 세워 6개의 직책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토지에는 천자에 바치는 일정한 세금이 있고 관직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모든 관리는 임무를 맡고 자동공상의 백성들은 맡은 일이 다릅니다. 때문에 공적을 평가하는 것이 이치가 있었고 관리를 선발하고 파면한 제도는 쉽게 실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위나라는 백왕의 뒤를 이었고 진나라와 한나라의 공적을 계승했지만 제도는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한 연간 이래로부터 청룡 연간 이래까지 신과 같은 무력을 갖고 동란을 다스리고 제위의 기초를 공고했는데 흉악하고 반역하는 자를 쓸어내고 남은 적을 소멸시키며 전쟁의 깃발을 거두었다가 폈다가 하였으므로 매일 정모를 처리할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라와 군대를 다스릴 때 권력과 법률을 함께 사용하고 관리는 군사와 나랏일 두 방면을 통하여 임명되며 때에 맞게 적절히 처리해 정치의 변화에 대응합니다. 과거의 제도를 오늘날에 시행하면 사태는 복잡하고 내용도 다르므로 적용이 곤란합니다. 그러한 원인은 적합한 명령을 만들면 오래 실행할 수는 있지만 간혹 현실의 수요에 맞지 않을 수 있고 당시의 일에는 부합되지만 후세에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직을 세워 직무를 균등하게 하는 것은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 국가를 세우기 위한 근본이며 법령에 따라 실적을 고찰하고 이미 제정된 법규를 규명하며 면려하는 것은 끝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법령의 세칙 또한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정도도 존중되지 않았는데 근무평가를 하는 제도를 선행해서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을 정하고 요형과 무형의 도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이전에 선왕이 재능 있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고을과 마을에서 품행이 단정한 것을 기초로 하여 학교에서 도의를 가르치고 덕행이 갖춰 있으면 현자라 불렀고 도덕을 닦는 자는 능자라 불렀습니다. 향로는 시골의 노인들 왕에게 현자와 능자를 기록하여 바치고 왕은 그것을 경위로서 수리하여 현자를 기용할 경우에는 지방으로 나아가 장관이 되게 하고 능자를 견책할 경우에는 중앙으로 들어와 행정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선왕의 인재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지금 국가의 백성들은 경성으로 나아가는데 혀섯 향에서 추천한 적이 없고 인재를
인재를 선발하는 직무는 2부에 전임되었습니다. 품행을 살펴 선발한다면 실제 재능은 반드시 적합하지 않을 않을 것이고, 공로의 많고 적음을 갖고 평가한다면 덕행이 아직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으면 가장 좋은 제도와 가장 나은 제도를 갖고 더 나은 제도를 갖고 평가를 해도 인재를 충분히 쓸 수 없습니다. 조정의 제도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국가의 전범에 전체적으로 조력하는 것은 내용이 심오하고 뜻이 넓으므로 모두 얻기 어렵습니다. 라고 부하가 유소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정시연간 초입니다. 정시초. 상서랑 임명되었고 황문시랑으로 옮겼다. 당시 조상이 정치의 실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하은은 2부 상서가 되었다. 부하는 조상의 동생 조희에게 일러 말했다. 하은은 곱보기엔 조용하지만 속마음은 간사하고 이익을 좋아해서 근본적인 일에 힘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네요. 이런 새끼가 논어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얼마나 기가 차냐. 나는 그가 먼저 당신의 형제를 미혹시킬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진 사람은 조정에서 멀어질 것이고 조정의 정치는 파괴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은 등은 결국 부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소한 일을 계기로 하여 부하를 파멸시켰다. 집안에 있으면서 형양태수로 임명되었으나 가지 않았다. 태부사마이는 그에게 종사 중랑이 될 것을 청했다. 조상이 주살된 후 하남윤으로 임명되었고, 조상 주살은 이제 고평릉사변을 얘기했죠. 다시 무대가 이쪽이죠. 네, 하남윤으로 임명되었고, 하남윤은 이제 낙양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양을 다스리는 관리, 아니 그 주변 지역. 자, 상서로 승진했다. 부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진나라는 통일한 진나라요. 처음으로 제후를 폐지하고 군수를 설치했고 관의를 설치하고 직책을 분배해 고대 제도와 다르게 되었다. 한나라와 위나라는 진나라의 관제를 따랐으며 줄곧 지금까지 왔다. 유생과 학사가 모두 3대의 제재로서 현재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그 예제가 넓고 심원하여 그 시대의 정치와 합쳐지지 않았으며 일과 제도가 위배되었다. 명칭과 실질이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대가 지나도록 천하를 다스리는 국면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대대적으로 관제를 개정하고 고대 의거의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황실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변혁할 수 없다. 당시 논의하는 자들은 모두 오나라를 토벌하려는 의견을 저술했고 새 정토장군이 마친 계책이 각기 달랐다. 양호두에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황상은 조설 내려 부하의 의견을 물었고 부하가 대답했다. 옛날 부차는 제나라를 누르고 진나라를 이어서 중원의 위세를 떨쳤지만 고소대에서 최후를 만났고 오왕부차입니다. 제나라의 민왕은 영토를 병합하고 변방을 개척해 국토가 천리나 확대되었지만 그 자신의 나라가 뒤집히는 과정을 밟아 나갔습니다. 시작이 좋다고 끝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에 증명되었습니다. 손권은 친히 관우를 격파하고 형주를 병합한 이후에 야심이 넘치고 욕망이 가득해져 흉악함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선문후는 원대한 계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손권은 죽었고 어린 아들은 제갈각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손권의 가혹함을 바로잡고 가혹한 정치를 없애서 백성들은 혹독한 학대를 받지 않고 은혜로 안정되며 조정의 안과 밖에서 함께 국사를 걱정하여 같은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으로 여기와 걱정이 있다면 비록 끝까지 안정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손권은 장강박 형주에서 멸망의 시기를 늦추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간혹 배를 띄어 장강을 건너 형주를 소탕하려고 하기도 하고 간혹 사방의 길로 동시에 진격해 그 성이나 보루를 공격하기를 원하며 간혹 변방에서 대규모의 둔전을 행하여 기회를 틈타 행동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확실히 적을 공격하여 취하는 일상적인 계책입니다. 정병이 출발해 물러날 때까지는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을 침략한 지 60년이 되었지만 군주와 신하는 거짓으로 칭하고 기륭은 함께 재난을 맞이하며 또 원수를 잃어서 원수라는 거는 손권, 군대 원수 위아래로 나라의 위기를 근심하고 있습니다. 설령 중요한 나루터에서 배를 나란히 하고 성을 공고히 하고 험한 곳을 점거할지라도 장강을 가로지르는 계책은 아마 승리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지 군사를 나아가게 하여 커다란 밭을 만드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둔전에서 버티자 그런 말이죠.
병사들이 백성들을 향해 나와서 침입하며 약탈하지 않는다면 앉아서 쌓아놓은 곡물을 먹고 운송하는 병사를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며 적군을 습격해 원정하는 노고와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당면한 급한 일입니다. 옛날 번쾌는 10만 병사로 흉노 땅에서 돌아다니기를 원했는데 개포에게 그 단점을 지적당했습니다. 지금 장강을 건너 그 적의 영토를 밟으려는 책략 또한 번쾌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밝혀 병사를 훈련시키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같은 상황에서 계략을 꾸미고 뛰어난 계책을 펼쳐 적의 패잔병을 제어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은 승리를 얻는 필연적인 방법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둔전이나 하고 기다립시다. 뭐 그런 말입니다. 후에 오나라 대장 제갈각은 동관을 공격한 후 승기를 타고 성가를 날리며 청주와 서주로 향하려 했으므로 조정에서는 이에 대비하려 했다. 동관이 어디일까요? 제갈각이 한번 크게 이긴 적이 있긴 한데 잠깐만요. 동관이란 지명이 있나? 아니 이주말 이거 말고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동관이라는 지명이 있긴 한데 아마도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 제갈각이 한번 진짜로 크게 이긴 적이 있거든요. 위나라한테. 여기서 이기고 그러니까 합비 근처죠. 여기서 한번 이기고 이제 서주하고 청주로 나가려 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부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수와 바다는 적군이 쉽게 명사를 나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회수는 요강입니다. 요강 큰 강이죠. 또 옛날 송권은 병사를 파견해 바다로 들어가게 했는데 풍랑으로 침몰해 익사했고 거의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제갈각이 어떻게 근본이 되는 힘까지 기울여 용소준치는 바다에 운명을 맡기고 승리를 얻기를 구하겠습니까? 송권 저 이야기는 아마 송권이 그 대만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징발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세하긴 잘 모르겠네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건지. 바다로 나가서 이제 바다에 상의하는 기술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대규모 원정을 가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이게 다 땅으로 가지. 자, 제갈각이 어떻게 근본이 되는 힘까지 기울여 용소순치는 바다의 운명을 맡기고 승리를 얻기 구하겠습니까? 제갈각은 평소 별볼일 없는 소장만을 보내 작은 장군들만을 보내 수군을 훈련시켜 바다를 틈타 회수로 들어가 청주와 서주에 대해 시위하게 하고 제갈각 자신은 병사들을 모아 회남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오나라의 별통대들이 바다를 통해서 서주 청주 일대를 약탈하긴 했던 모양인데요.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자, 근데 이제 그 일단 이제 그 제갈각 자체는 여기 동관에서 이겼고, 그죠? 후에 제갈각은 과연 신성을 포위해 공격했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여기서 신성이 아마 여기 있는 합비 신성일 겁니다. 합비 신성. 예, 제갈각도 결국에는 합비를 넘어서 하지 못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부하는 항상 재성의 동의에 대해 논하였고 종회는 그의 관점을 종합시켜 사본론을 지었다. 자, 가평연간 말입니다. 관내 후에 자기를 받았다. 고귀향공 조모가 즉위한 후 부하를 승진시켜 무향정구로 봉했다. 정원 2년입니다. 정원 2년 봄, 관구검과 문음이 반란을 일으켰다. 관구검과 문음이 반란을 일으켰다. 관구검이 그때 직책이 뭐였지? 회남보였는데 대략 요 지역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지역 관구검이 이후에 여기서 제갈탄이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무튼 오나라의 접경지대이기도 한데 그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죠. 근데 요때 반란들은 전부 다 이제 사마씨들에 대한 반란입니다. 위나라에 대한 반란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마시에 대한 반란이었어요. 자, 아무튼 일으켰다. 어떤 사람은 사마사가 직접 평정할 필요가 없고 태위사마부를 파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부하와 왕숙만은 그에게 권했다. 그래서 사마사는 친히 정벌하러 갔다. 부하로 하여금 상서부갸를 대리하도록 하여 함께 동쪽으로 갔다. 관구검과 문엄을 격파시킨 것은 부하의 책무가 있었다. 사마사가 죽자 부하는 사마소와 함께 낙양으로 돌아가 사마소의 정치를 보좌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종회전에 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로 종회는 스스로 오반한 기색이 있었으므로 부하는 그에게 충고했다. 너의 뜻은 원대하지만 공업을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하는 공적으로 승진해 양향 후에 봉해졌고 시급이 600호 증가하여 이전 것과 합쳐 1200호나 되었다. 그해 죽었는데 당시 나이가 47살이었다. 태상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원후라고 했다. 아들 부지가 뒤를 이었다. 함희연간에 5등급 자귀제가 세워졌는데 부하가 전대 공운이 빛났으므로 부지를 경원자로 바꾸어 봉했다. 자작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부하에 대한 열전이었습니다. 형하에 말한다. 옛날 문제와 진사왕은 문제는 조비고 진사왕은 그거죠. 조식이죠. 공자의 존귀함을 받고 널리 문학을 좋아해 같은 목소리로 서로 호응하여 문학적 재능이 있는 자들이 나란히 출연하게 되었다. 왕찬 등 6명의 명성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왕찬은 항상 곁에 있는 관리가 되어 일대의 제도를 세웠지만 텅 빔을 고수하고 세상을 덕으로 채운 서간의 순수함만은 못했다. 위기 또한 옛날 관리를 많이 알고 있었고 당시 조정의 의직을 보좌했다. 유서는 학문에 관한 서적을 많이 읽어 문체와 품행이 모두 우수했다. 유이는 청결한 식견을 갖고 있어 저명했으며 부하는 재능과 식견이 높아 이름이 빛났다. 전부 다 이번 열전은 그 문관들의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문학적으로 재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제도를 다스리고 이제 그걸 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군공을 세우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특별하게 뭐 군대의 지휘관이거나 아니면은 군대에서 이제 계책을 많이 냈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나라의 제도를 정비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왕위 이유 부전입니다. 왕위 이유 부전. 그 다음은 환이진서위로전입니다. 환이진서위로전 이렇게 읽어야 되나? 환이진서위로전. 환계, 진곤, 진교, 서선, 위진, 노육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읽죠. 이건 뭐 이렇게 기냐? 이건 또 뭐 이렇게 길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